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의회인물 시작하겠습니다. 강수훈 의원 그리고 이명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중요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소개요? 밤토리가 탄생했다면서 우리 광주 시민이 한 명 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어떠세요? 3.31kg로 지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는데요. 본능인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나면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게 내가 왜 울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지금 그 산후조리원에서 출퇴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막 눈에 밟혀가지고 계속 오늘도 방송 열심히 하고 가서 또 바로 달려가야죠. 물론 분장이랑 다 지우고 목욕제기 하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강수훈 의원 인사해 주세요. 네, 그 밤토리의 삼촌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입니다. 밤토리가 더 좋은 광주에서 앞으로 무럭무럭 커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대선 관련된 이야기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나온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또 대장동 재판이 대선 뒤로 이제 미뤄졌어요, 재판이. 네. 민주당에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민주당에서 환영한다는 메시지는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과는 다르게 이거는 좀 피고인의 권리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에 대해서 피고인의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대로 미룰 수 있는 게 그 사정을 고려해서 미룰 수 있는 게 그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너무 보면서 선거 전에 선고를 해야 된다는 둥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권리가 지켜졌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강 의원께서는.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왜 사법부의 어떤 재판 일정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제가 SNS에 대선은 국민의 선거이지 사법부 재판부의 선고가 아니다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여튼 불법 계엄 이후로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사법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일수가 갑자기 시간으로 변경돼가지고 구속 취소가 되는 일들이 있고 또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초고속 판결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은 계속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도 조중동에서 색깔론을 씌우니까 그때 경선 연설 중에 조중동은 대선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서 손을 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마 이제 만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덕수 후보가 갑자기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오늘 원래 6시에 김문수 후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한 의중은 뭘까요? 의중은 일단 그렇게라도 협박조로 좀 블러핑을 해서라도 단일화에 대한 그 뜻을 강력하게 좀 관철을 시켜보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그 전개 과정을 보면서 참 웃기더라고요. 나를 뽑아주면 단일화를 노력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뽑아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뽑은 것인가 단일화를 뽑은 것인가? 이것도 모호하게 만드는 걸 정당 정치를 되게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라기보다는 못 하겠다가 맞는 거죠. 네.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를 국민의힘이 선택을 해주겠거니라고 생각하고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진정성과 또 이분이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후보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된 후보다.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임기 3년 단축 개헌 이런 얘기하고 지금은 단일화 얘기하고 결국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간보다가 느닷없이 사퇴하고 갑자기 출마해서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의 아바타로 지금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평가할 가치가 없는 후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그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을 보면서 이재명 독주 체제로 가는 걸 비판하면서 꼭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민주당에 인물이 없다고. 근데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인물이 없는 건 정작 그 당 아니었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내란 수계 혐의로 해가지고 탄핵까지 됐는데 그 시즌2를 찍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총리와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들 안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겠다는 정부를 건설하려는 그런 계획을 국민들께 발표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아, 우리 당은 정말 인물이 많은데 그걸 한 뜻으로 모은 거였구나라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뭐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시너지는 전혀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그 지지율이 겹쳐지는 것일 뿐이지 아무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단일화 논의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대선이라는 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또 어떤 공약을 국민들에게 제시할지가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뭐 좀 다른 데로 분산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후보들이 지금이라도 좀 다 같이 정신 차리고 국민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지금 뭐 필요한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국민들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주고 그런 면에서 우리 당 후보는 참 잘해주고 있죠. 지금 민심 투어를 벌써 시작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또 광주에서 일정도 곧 있을 거고요. 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출마 선언 이후에 첫 행보로 5.18 민주묘지를 방문을 했는데 이제 참배를 거부당했고 지금 약간 뭐랄까요 이제 밈처럼 이제 들고 있는 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 라고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 호남 사람이시죠? 저도.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자면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핀트를 전혀 잘못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호남 사람이라서 지금 그 사람의 참배를 막는 게 아닌데 나도 호남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참배를 할 수 있게 길을 터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그 자리에서 내란 수계의 동조자의 참배를 막고 있는 선량한 민주 시민들, 정의로운 광주 시민들을 그 알량하고 좀 저열한 지역 감정에 의해서 막고 있는 사람들로 편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약간 이건 오프 더 레코드 라기엔 방송이니까 예. 좀 그 민주묘지 관리소장님의 페이스북 글을 봤어요. 그때 그분의 역할은 국립묘지에 누구든 참배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 후보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무릎이라도 꿇어서 진정성을 보이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걸 보면서 아,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분의 한계는 저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릎을 꿇어서 그 진정성에 감동을 해서라든 아니면 아, 진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시민들께서 길을 터줬다면 이 대선의 전개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시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있는 건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5.18 민주묘지 와서 15번을 저도 호남 사람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광주 사태라고 표현한 것도 광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행위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1949년생인데 1970년 공직사회에 입문을 해가지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말기까지 늘 서울 출생으로 밝혔던 사람이에요. 1997년도에 김대중 선생님께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이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본인이 전북 전주에서 초등학교 때 서울로 상경을 한 호남 출신임을 밝히거든요.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출신 지역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고 했어요.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다. 근데 이건 호남 지역을 의미한 게 아니고 호남민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한덕수 총리의 삶 전체에 호남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97년도에 김대중 선생님 대통령 당선시킬 때 호남민이어서 지지했던 것이 아니고 김대중 선생님의 삶 자체가 민주주의와 평등, 연대의 이 가치가 있었던 것이고 2002년 광주 돌풍이 있었던 것도 평생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싸워온 노무현 대통령의 삶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고 호남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특히 사법 권력에 맞서서 싸우는 이 용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광주 사태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호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죠. 실제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감동을 했잖아요. 조용히 와서 민주묘지에 있는 비석을 하나하나 다 닦고 갔어요. 이번에도 역시 조용히 와서 참배를 하고 갔어요. 결국 보여줘야 될 모습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시민들은 진짜로 공감을 하고 또
그 좀 동정심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예.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진심이 없는 방문이었다라고 사실 느끼는 거잖아요. 네. 이런 언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한덕수 후보와 함께 개헌을 고리로 한 반명 빅텐트를 구성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참 대선 시즌만 되면요. 우리 호남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의 어떤 바람에 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이번에는 강효영께서 먼저. 이낙연 총리님은 사실 선을 많이 넘었죠. 그리고 이미 지난 총선에서 평가받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주, 광산, 을에서 출마를 하셔가지고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도 받지 못하는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하신 분이신데 저는 한덕수 후보님만큼이나 지금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전략, 비전을 발표하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면 국민들을 굉장히 지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유력 정치인들이 말로에 설 자리가 없어져서 결국 보수로 저는 옮기는 거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그 설 자리가 없어지는 데 탓을 운동장을 탓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설 자리가 없어졌는가? 왜 본인들에게 국민들이 공감을 안 해주는가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본인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성찰하시고 조금 더 국민을 바라보셨던 전성기의 본인을 다시 한번 그 구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기대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로 좀 넘어와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출연하셨을 때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어요. 예. 군공항 부지에 디즈니랜드를 만들면 좋겠다. 근데 이걸 발표하고 다들 반가워는 하지만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데 맞아요. 이 부분이란 예. 말이죠. 저도 우리 유튜브 채널에 쇼츠로 올려주셨잖아요. 그게 조회수가 10,000개가 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댓글들도 찬찬히 봐봤죠. 진짜로 많이 기대하는 그 열망이 느껴졌는데 그 댓글 중에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요. 네. 그 상하이 디즈니랜드 기준으로 10년 전에 만들 때 6조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한 10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이건 우리 시가 드리는 돈이 아니에요. 그 디즈니랜드 익스피리언스, 예? 네, 디즈니 익스피리언스에서 그걸 전부 다 만드는 건데 결국 그럼 중요한 건 그들이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유치 경쟁, 유치에 조금 더 입질이 오게끔 만드는 우리가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만큼 시민들이 열망이 있다면 이 정도 결단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100년 무상임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120만 평을 평당 500만 원으로 단가를 만약에 잡는다고 했을 때 120만 평을 다 준다고 하면 6조 원 정도가 돼요. 그 6조 원을 주고 그리고 10조 원을 들여서 그들이 만들고 그리고 나면 한 해당 수익이 적어도 2조 원, 많으면 3조 원씩이거든요. 금방 이거는 충분히 갚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열망을 생각한 좀 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지점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대선 후보님들 보고 계신다면 이번 대선 공약에서 광주 시민들이 이만큼 킬러 콘텐츠를 원한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화순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 화순에 우리 시민들의 식수원인 동복수원지가 있죠. 무려 1억 톤이 이렇게 만수위 때 보관이 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물 공급을 하는 곳인데 화순군과 그 전남도가 이번에 환경부를 만나가지고 이곳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된 규제들을 좀 완화를 해달라라는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규제를 완화하면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관광 관련된 콘텐츠 사업을 하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식 콘텐츠 얘기하다가 다른 지자체의 콘텐츠를 비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적벽이 동복수원지에 같이 있어요. 그 적벽 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그 배차된 버스로 해가지고 1일 몇 회 이런 식으로 그 지정된 인원들이 왔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야간 조명 시설인 미디어 파사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야간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게 거기를 허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 또 박물관과 그 안에 있는 카페 같은 편의 시설을 만들고자 해요. 근데 상수원 보호 규칙, 상수원 관리 규칙에 따르면 도시 군 계획 시설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기존에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만들어져야 될 때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지정한 위치만큼은 뭐든 만들 수 있게 풀어달라라는 거거든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방문을 하면서 또 입장문을 내기를 저희는
광주 시민들의 대리인인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생명인 상수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네. 이 자리에서 또 굳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마시는 물과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대출 연체율, 광주 전남 얘기뿐만은 아닐 거예요.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빚을 줄이기 위한 시 차원의 대응과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강 의원께서 답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작년에 비해서 2배입니다. 굉장히 연체율이 높아져 있는데 네. 결국 이게 고금리 고물가에 더해서 지금 갖고 있는 자산 담보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고 결국 지역으로 따지면 인구가 감소되는 문제와 이제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정책자금 지원 확대하는 것 그리고 폐업 관련해서 잘 실패하고 다시 재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리고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청년 일자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네네 거잖아요. 안전하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예. 네. 이번에 추경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반영이 우리가 되나요? 그러면은 그 추경 예산으로 해가지고 네. 추경 예산안에 시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이 지금 아직 안 와서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저희 다음 출연하시면 또 네네. 관련된 이야기 더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빠른 시간에 저희가 대화 나눴는데요. 다음에 또 저희 의회 인물에 나와주시면 고맙을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